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곳은 뚱관, 창안, 샤강, 자룡 상점입니다. 하지만 상점에는 경비원 한 명만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볐던 상업 도시는 이제 예전과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저는 광둥성 둥관시 차오토진의 차오강다다오를 걷고 있어요. 이곳은 주요 도로이자 차오토진의 상가 거리인데요. 현재 시간이 낮 12시 정도임에도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상당수 상인들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해서 이미 폐업했어요. 몇몇 가게는 임대 상태이고 영업 중인 가게조차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이 손님보다 많아요.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게다가 이 거리에 거의 구인 광고도 없어요. 최근 산둥성 리니시의 많은 상점이 임대 및 양도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점포를 양도하는 가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뚜렷합니다. 일부 구간에는 최대 30개의 점포가 임대나 양도 상태이며 위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리니 시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일대는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이 줄의 상점 중 길목에 있는 두 곳만 열었고요. 여기는 거의 다 비었고 이 줄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가게 간판 글자도 다 사라졌어요. 전체 통로에 서너 곳만 열었는데 대략 통계해보면 허둥 오금성의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산둥성의 리씨는 해외 중국 미디어에 주요 도시와 가까운 지역의 점포 임대 및 양도 공고 양식에 특정 지역의 종합행정법 집행국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컬러로 인쇄된 통일된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함을 의미하며 공지 인쇄물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게시물을 받아 매장 입구에 부착해야 합니다. 리니시 공항국, 란산 분국, 타이시영 광장, 경찰초소의 전자표지판에는 란산 정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망은 한 기사에서 전시 상태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심각하고 긴급하며 고도의 동원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때 우한 방어전, 후베이 방어전이라고 전시 상태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은 임의로 전시 상태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리씨는 전시 상황이 경기 하강 후의 안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니 시내는 감시 밀도가 매우 높으며 일반 전봇대에는 대여섯 개의 카메라가 여러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위반 촬영 카메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사거리에도 컨테이너형 초소가 추가됐습니다. 리 씨는 정부 기관에도 보조 인력 감축을 시작했는데 대략 10명 중 3명꼴로 감축하고 있으며 법원도 핵심 기관으로 보조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 인력은 일반적으로 제3자 외주 유지보수 인력을 말합니다. 산시성의 장씨는 타이위안 류상의 하이즈비엔 동제 양쪽의 상점들이 대거 문을 닫았는데 이는 주로 전염병 이후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빵집도 최근에 문을 닫았고 가게 문에 큰 자물쇠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류상은 타이위안시 중심의 번화한 상업지구이며 하이즈비엔은 타이위안시 우닝공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류샹과 연결된 상업시장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우 활기찼으며 곳곳에 의류 상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상점의 문이 닫혀 있고 소수의 가게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사이트 통청58에서는 매일 많은 상점의 임대 및 양도 정보가 올라옵니다. 난징시 취나이구 허우자 차오로의 한 상점은 더는 버틸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돕겠다. 도로변 상점 저가 양도, 업종 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둥성의 왕씨는 도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형 도매 시장에서 과자든 가정용품이든 도매가 불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판매 이익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점 수익성이 좋지 않아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상인의 소매 고객 정보는 원래 1200개였으나 지난 4-5년 동안 고객이 더 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상점이 양도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900개 이상의 고객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상위 공급업체도 1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또한 재고가 심각하게 쌓이는 문제도 흔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매 고객은 신상품만 원하므로 중간 상인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다른 업종 도매업을 하는 친구랑 같이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 사장은 200kg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물건들이에요. 가격을 논의할 때 사장은 원가를 밝혔고 킬로그램당 800위안 원가에 30위안의 이익을 더해 판매했어요. 그래서 도매의 이익이 얼마나 낮은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업종이든 도매는 다 어려워요. 게다가 경제가 좋지 않아 기업들은 내부 관리 강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소매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요구하며 기존 고객의 잠재 가치를 최대한 발굴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업들은 목표 결과를 더욱 강조하며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형 슈퍼마켓도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뚱간의 한 유명 슈퍼마켓이 곧 영업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재고 정리, 뚱청 완다 지하 1층에 있는 바이자 융후이 슈퍼마켓이 갑자기 영업 중단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 가게의 재고 정리 판매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7월 26일부터는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허베이성 네티즌 춘조월바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돈을 아끼게 되었고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업종이 다 좋지 않으며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서 특히 요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손님이 많아 보이지만 많은 요식업체가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국내 많은 요식업 사장이 신년 휴가 이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이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외식 상반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식업 수입이 530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상하이는 1월부터 5월까지 숙박 및 요식업의 소매액이 약 609억 위안으로 3.1% 감소했습니다. 텐년차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새로 등록된 요식업 관련 기업은 134만 6천 개이지만 폐업 및 철회된 기업도 105만 6천 개에 이릅니다. 칭다오 주민 고 씨는 이번 주 월요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대형 식당이든 소형 음식점이든 사업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철밥통인 공무원의 복지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우한의 요식업 관계자 위 씨는 팬데믹 3년 동안 많은 대형 요식업체가 문을 닫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 및 상업 활동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님이 현저히 줄었으며 손님을 늘리기 위해 식당들은 공동 구매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식업 중고 장비를 회수하는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개점하는 사람이 폐점하는 사람보다 많지만 예전과 비교해 개점하는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요식업 수익은 보통 15%에서 많게는 30%,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의 실제 경제 상황은 당국이 홍보하는 경제 회복 추세와는 다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사법은 기업 등록 자본에 더 많은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법은 재무조작 등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하락 환경에서 발효된 새로운 법률들은 회사 경영자들에게 긴축 또는 정부의 요식업에 대한 수확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중국의 경제 형세의 변화는 외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더욱 검소해지고 있으며 주민 소비 가격은 4개월째 연속 하락했습니다. 소매업체 간의 가격 전쟁이 격화되고 사회 전반에 소비 하락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높은 가성비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최신 2014년 회계연도 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 시장의 판매 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니클로 중국 대중화구 최고 경영자 판닝은 브리핑에서 중국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가 변했고 소비 하락 경향이 뚜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브랜드를 추구하지 않고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로레알도 중국 시장 판매 실적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2월 초 단일 7% 이상 폭락했으며 나이키는 작년 12월 말 중국 시장 전망이 악화된 후 주가가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중국 주얼리의 왕 저우다프의 판매 마진율은 재무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저우다프의 판매 마진율은 20.5%로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으며 2021년 회계연도에 비해 8% 이상 감소하여 2009년 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우다프의 시가총액은 약 200억 홍콩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저우다프의 주가는 거의 50%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약 800억 홍콩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영국 BBC 중국어 웹사이트도 경제 회복이 부진하여 중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빈곤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리엔티스 수석 경제학자 슈자제는 BBC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국의 투자 수단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자산이 자유롭게 유출되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흥다, 비구위안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의 채무 위기가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락하여 중국인의 총 자산이 감소했고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산층의 빈곤화 현상에 슈자제는 중산층이 경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둥, 진안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 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통해 확인된 것은 7월 15일 밤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도 모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긴장되면서 절도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치루안바오 보도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 화면에서 차량 유리창을 깨는 인원이 최소 3명 이상이며 나이는 2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들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부의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차량이 손상된 차주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도둑들이 휴대폰 거치대와 발 받침대까지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몇 원의 동전도 남기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외에도 산둥, 지닝, 웨이산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차량 유리창을 깨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를 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친 듯이 가난해졌다.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